하바 프로젝트 리드를 맡고 있는 임영광입니다. 오늘 아마 프리뷰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인 아마 시작 전에 프리뷰라고 이름 붙이고 여러분들께 먼저 하바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하바의 비전과 미션,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 중인지, 또 기술은 어떤지, 토큰 이코노미는 어떤지 많은 정보를 오늘 영상을 통해 알게 되실 텐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아마 프로젝트에 대해 새로운 궁금증이 생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 주 10월 5일 진행할 아마 라이브를 통해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답변 드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하바가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하바 소개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은 지갑을 몇 종류나 쓰고 계신가요? 메타마스크 가장 많이 쓰실 거고, 플레이튼 쓰시면 카이카스나 클립 쓰실 거고, 솔라나 쓰시면 팬텀 쓰시겠죠? 그러면 어느 지갑에 어떤 NFT가 있는지는 잘 기억하시나요? 혹시 여러 지갑을 쓰는 게 불편하지만 이런 게 웹3니까 하고 받아들이고 있진 않으신가요? 저희가 인터넷을 쓸 때 그 웹사이트 소스가 어디 있는지 굳이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거 궁금해하면 이상한 사람이죠. 왜 블록체인 세상에서는 내 자산이 어느 블록체인에 있는지를 고민해야 될까요? 어느 체인에 있는지에 따라서 내 자산의 가치는 왜 달라져야 될까요? 하바는 내 자산이 어느 블록체인에서 태어났든 어디에서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아이콘에서 발행된 NFT가 오픈시에서 거래될 수 있고, 솔라나의 NFT가 팔라에서 판매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하바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바는 튀르키예어로 하늘, 공기라는 뜻의 HAVA에 H를 하나 더 붙인 고유명사입니다. 하늘이 끝이 없는 것처럼 하바도 수많은 블록체인과 더 많은 블록체인 기반 자산들을 끝없이 연결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이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블록체인 플랫폼은 지금도 매우 많고 그리고 계속 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게임 생태계에서는 계속 새로운 블록체인이 생기는데요. 이들은 고립의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임 블록체인에서 발행된 NFT들도 오픈시에서 거래되고 싶을 텐데 오픈시가 이런 새로운 블록체인을 지원하려면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바는 이런 블록체인의 고립 문제를 해결하는 플랫폼입니다. 내 NFT가 어느 블록체인에 있든 좋은 서비스를 찾아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하바는 하바를 중심으로 여러 블록체인을 연결하려고 합니다. 이더리움, 폴리곤, 솔라나 같은 유명한 플랫폼뿐만 아니라 보라, 엑스플라 같은 독립된 블록체인까지 연결해서 각각의 NFT가 어느 블록체인으로든 옮겨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저희는 인터체인을 탑재한 플랫폼을 만들 건데요. 플랫폼이라는 게 플랫폼만 있다고 가치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인터체인을 활용할 수 있는 재밌는 서비스와 게임을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P2C라는 프로젝트입니다. PFP2 카드라는 의미인데요. 트레이딩 카드 게임 장르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NFT 붐을 겪으면서 가장 많이 발행된 것이 PFP NFT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나니까 이걸 버릴 수도 없고 참 난감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PFP NFT를 가지고 놀 수 있게 해주는 게 P2C 게임입니다. 여러 블록체인의 산재에 있는 나의 NFT를 한 군데 모아서 그리고 그걸로 카드 덱을 구성하고 그리고 상대방과 겨루는 그런 캐주얼 게임입니다. PFP를 그냥 가지고 있지만 말고 이걸 가지고 놀기라도 해라, 이런 컨셉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저희 자체 NFT 프로젝트인 SPQ입니다. 여자 아이돌을 성장시키는 NFT 프로젝트이고 특히 이 NFT를 가지고 있으면 하바 네트워크에서 별도의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네트워크에서 발행된 NFT랑 다양한 콜라보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SPQ를 보유하고 또 성장시키면서 즐겁게 수익을 창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의 역작 크립토 기어즈 게임입니다. 하바팀 내부에 있는 베테랑 게임 개발팀에서 직접 구현하고 있고 이런 화성 기반 로봇 대전 게임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출시하려고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게임 스튜디오에만 약 30명 정도의 개발팀이 있고
메카닉 디자이너까지 하면 거의 50명이 투입되어 있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이 게임 내의 땅이나 로봇이 모두 NFT로 구현될 것이고요. 특히 재밌는 점은 외부의 NFT를 가져와서 도킹하면 더 많은 자원을 캐거나 전투력을 증대시키거나 하는 영향력을 추가로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NFT 옵티마이저라는 서비스인데요. 엑시 인피니티의 스컬라시 프로그램을 멀티체인으로 확장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P2E 게임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NFT를 실시간으로 빌리고 갚을 수 있게끔 해주는 서비스이고요. 어닝을 원하는 사람들은 해당 시점의 수익률을 보고 게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바가 엄청 많은 일을 하죠. 한번 정리해보면 하바는 인터체인이 기본적으로 구동되는 네트워크에 저희가 직접 만드는 DApp들이 있고 그리고 다양한 DApp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기능까지 갖춘 그런 블록체인 플랫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바 플래닛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인터체인을 동작시키려면 두 블록체인 사이에서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이걸 하바에서는 플래닛이라고 부르고요. 이 플래닛이 하바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플래닛을 구동한 사람들에게 하바 코인을 보상으로 주게 됩니다. 이 플래닛은 저희가 10월에 일단 프로모션으로 조금만 판매할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본격적으로 판매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하바 코인이 있는데 이 하바 코인은 하바 생태계의 기축통화가 됩니다. 인터체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나 저희가 직접 만든 서비스를 이용할 때 또 플래닛을 구매할 때 모두 하바 코인이 사용되고 지속적으로 효용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하바 프로젝트 시작한 지 이제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지금 메인넷 오딧을 진행 중이고 10월 달에는 메인넷이 구동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대여섯 개의 레이어 1 플랫폼을 연결하는 것이 목표이고 그 사이에 앞서 소개드렸던 저희 DApp들도 차곡차곡 출시될 예정입니다. 하바는 제가 대표로 있는 웹3 솔루션즈와 아이콘루프 그리고 투바이트가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웹3 솔루션즈가 프로젝트 전체를 리드하고 블록체인 기술은 아이콘루프 그리고 마케팅과 게임은 투바이트에서 담당합니다. 현재 이 프로젝트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인원이 한 70명 정도 됩니다. 초기부터 이 정도 인원이 투입되는 큰 프로젝트가 지금은 잘 없죠. 그리고 저희는 빠르게 시장에 진입하고 또 성공적인 서비스를 내어놓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하바 프로젝트와 함께하는 어드바이저 세 분을 공개할 건데요. 다들 이제 각자의 영역에서 깊은 인사이트를 갖고 계신 분들이고 무엇보다 하바 프로젝트의 비전을 함께 보고 흔쾌히 어드바이저로 합류해 주셨습니다. 왼쪽부터 유영준 카카오페이 전 대표님, 정경인 펄어비스 전 대표님, 서용찬 전 위메프 CSO입니다. 각각 금융, 게임, 유통 및 투자에서 두각을 나타내신 분들인데요. 앞으로 하바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어드바이저 분들의 많은 활약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제 발표를 마칠 건데요. 마치기 전에 하나만 딱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바는 NFT에 특화된 인터체인 생태계를 만들 것이고 이미 그 기술과 컨텐츠를 확보해 뒀습니다. 저희가 내어놓을 인터체인 서비스들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바 프로젝트의 테크 리드를 맡고 있는 곽창원입니다. 저희 하바 플랫폼은 NFT를 활용할 수 있는 재미있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체인 NFT가 하바 체인으로 이동이 간편하고 안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간편하고 안전한 자산 브릿지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서비스가 하바 미터입니다. 하바 미터는 안전한 자산 이동을 위해서 인터체인 방식 중 좀 더 보안성이 높은 릴레이 방식을 사용하여 기존재하는 다양한 이기종 블록체인을 연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는 인터체인 기술이 무엇이며 하바 미터가 채택한 릴레이 방식의 인터체인 기술은 보안상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인터체인 기술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터체인이란 다른 블록체인 간 데이터 전송 기술을 말합니다. 브리지 서비스를 통해서 이더나 USDT를 전송해 보신 분들은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 인터체인 기술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토큰 전송을 예제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용자는 이더리움에서 자신의 지갑 A에 존재하는 1이더를 솔라나 지갑 B로 옮겨달라는 트랜잭션을 보냅니다. 그럼 이더리움에서 지갑 A의 1이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잠그고 솔라나 체인의 주소 B로 1이더를 발행해 주기를 요청하고 작업을 마칩니다. 그럼 이 요청을 감지한 오프체인의 엔터티가 그 요청을 솔라나 블록체인으로 트랜잭션을 보냅니다. 그럼 솔라나에서 1리더가 발행된 후 지갑 주소 B로 송금됩니다. 이 과정이 토큰 브릿지 서비스의 전체 과정인데요. 그 중에서 두 체인을 거쳐서 작업이 수행되기 때문에 소스 체인에서 요청 데이터를 전송하고 타겟 체인에서 그 요청을 전달받아 처리하도록 만드는 기술을 인터체인 기술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인터체인 기술은 서로 다른 두 체인 간 데이터 전송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인터체인 기술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신뢰하는 중간자를 사용하는 노터리 방식과 두 체인 사이에 중간자가 없이 바로 연결되는 릴레이 방식입니다. 노터리 방식에서는 소스 체인에서 발생한 인터체인 트랜잭션을 감지하고 타겟 체인에게 보내는 중간자가 정해져 있어서 타겟 체인에서는 그 중간자가 보내는 트랜잭션을 무조건 신뢰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에서는 그 중간자를 해킹하면 손쉽게 자산 탈취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릴레이 방식에 비해서 보안성이 취약합니다. 지난 3월에 있었던 6억 달러 규모의 엑시 인피니티 로닌 브리치 해킹 사고나 6월에 있었던 1억 달러 규모의 하모니 호라이즌 브리치 해킹 사고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반면 릴레이 방식의 경우는 신뢰하는 중간자 없이 소스 체인에서 합의된 블록 정보의 일부를 타겟 체인에 가지고 있어서 소스 체인에서 인터체인 트랜잭션이 수행됨을 검증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소스 체인 전체를 해킹하지 않는 한 사실상 해킹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비탈릭 부테린도 2016년 논문을 통해서 인터체인 기술 중 릴레이 방식이 더 적합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릴레이 방식으로 널리 알려진 것이 코스모스의 IBC입니다. 이는 코스모스 체인 간 연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된 기술이기 때문에 비코스모스 계열과 연결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중간자가 존재해야 됩니다. IBC 방식으로 코스모스 체인과 연결하고 비코스모스 체인과는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반면 아이콘에서도 채택한 BTP는 연결하는 이종 블록체인 상에는 스마트 컨트랙만 올려서 연결하기 때문에 이종 블록체인과 연동하기에 매우 용이합니다. 그래서 하바미터는 인터체인 기술로 BTP를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술은 릴레이 방식의 인터체인 기술이라는 점에서 보안상 우수하고 이종 블록체인을 연결하기에도 매우 용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BTP 구조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TP는 인터체인 메시지를 처리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터체인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전달받는 BTP 메시지 센터, 인터체인 메시지를 검증하는 BTP 메시지 베리파이어, 그리고 체인 간 인터체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릴레이가 그것입니다. 여기서 BMC와 BMV는 스마트 컨트랙이고 릴레이는 오프체인 노드입니다. BMC가 메시지를 생성하거나 수신받고 릴레이가 그 메시지를 전달하며 BMV는 그 메시지를 검증해 주기 때문에 브릿지 서비스 제공자는 이런 BTP 전송 구조를 바탕으로 그림에서 파란색 박스에 서비스 컨트랙트만 추가하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즉, 그림의 파란 박스 부분에 토큰 브릿지 서비스 컨트랙을 양쪽 체인에 디플로이하면 두 체인 간 토큰 브릿지 기능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BTP는 스마트 컨트랙 기반으로 체인 간 연결하는 방식이라서 스마트 컨트랙 개발을 지원하는 다양한 이종 블록체인과 연동하기에 용이할 뿐만 아니라 한 번 연계된 블록체인 간에는 추가적으로 서비스 스마트 컨트랙만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기능 확장에도 매우 용이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소개시켜 드릴 것이 있는데 그것은 플래닛이라는 오프체인 노드입니다. BTP 구조도에서 보셨듯이 릴레이 방식에서는 각 체인 간 인터체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오프체인 노드가 필요합니다. 단, 이 노드는 노터리 방식과는 달리 스스로
검증 정보를 생성하지 않고 소스 체인의 데이터를 그대로 전달하는 단순 전달 역할만 하기 때문에 노트레이 방식과는 달리 보안상 안전합니다. 처음부터 릴레이 방식의 인터체인 기술을 적용하기로 설계했기 때문에 하바 네트워크에는 하바 블록체인 외에도 플래닛이라는 오프체인 노드가 존재하며 이 노드가 하바 생태계에 기여하고 보상을 받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플래닛은 인터체인 메시지 전달뿐만 아니라 IPFS 노드 기능과 같이 하바 생태계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오프체인 기능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하바 미터가 채택하고 있는 인터체인 기술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릴레이 방식의 인터체인 기술을 적용한 하바 미터는 이러한 보안상 장점 외에도 다양한 NFT 특화 기능과 편리성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NFT 브릿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준비 중인 NFT 특화 기능에 대해서는 좀 더 준비한 후 미디엄 등으로 많이 공유드릴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다소 지루했을 수도 있는 기술 세션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잠시 뒤에는 하바 글로벌 리드 이창준 님이 하바의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게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바 프로젝트 글로벌 리더를 맡고 있는 이창주입니다. 10월 5일 있을 본격적인 아마 라이브를 앞두고 하바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질문들 많이 남겨주시면 아마 라이브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바 프로젝트의 토큰 이코노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하바 코인을 사야 하는지, 왜 하바 토큰 이코노미가 괜찮은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바 프로젝트의 토큰 이코노미는 크게 하바 코인과 플래닛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바 코인은 하바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화 수단이고 플래닛은 인터체인 브릿지 역할과 함께 과버넌스를 하면서 하바 코인을 보상받는 주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하바 코인의 총 발행량과 유통량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바 코인은 총 100억 개가 발행이 되고 그중 48억 개는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 락업 정책과 함께 발행이 되고 52억 개는 플래닛 구독자들에게 보상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총 발행량이 100억 개라 조금 많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하바 프로젝트는 하바 코인이 쓰이는 많은 부분에서의 하바 코인이 서스테이너블 펀드라는 펀드로 락업 되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 실제로 시장에 유통되는 하바 코인의 수량은 훨씬 적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프리민팅 물량으로 파트너 물량 10%, 프로젝트 디벨롭먼트 20%, 이코시스템 15%, 리저브 2.7%, 플래닛 보상으로 52.3%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중 락업 없이 시장에 바로 유통이 가능한 물량은 소량의 이코시스템 물량과 플래닛 보상뿐이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성장해야 하는 프로젝트 초기에 유통되는 하바의 코인의 개수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뭘 해야 할까요?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해서 초기에 하바 코인을 많이 획득해야겠죠. 다음으로 52억 개의 플래닛 보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플래닛 보상은 첫 해 매일 430만 개씩 발행되어 플래닛을 구동한 사람들에게 지급됩니다. 이때 발행량을 조절하기 위해 매년 30%씩 발행량을 줄여 총 52억 3천만 개가 되게끔 설계하였습니다. 플래닛 구독자들은 이러한 하바 코인의 발행 보상과 인터체인 브릿지 수수료의 일부를 보상받아 플래닛을 영원히 구동할 요인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 이걸 이제 그림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토큰의 발생 흐름을 설명하기에 앞서 각각의 펀드들을 먼저 설명드리면 이코시스템 펀드는 하바 플랫폼의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하바 플랫폼에서 게임 회사 유치, 마케팅 비용, 그런 활동을 잘한 커뮤니티들에 대한 보상으로 활용되어 하바 플랫폼이 더욱더 발전하게끔 사용되는 용차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스테이너블 펀드의 경우 락업을 통해 하바 코인의 시장 유통량을 조절해주는 펀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시청자분들은 메인넷이 오픈하면 이 펀드가 얼마나 늘어나서
시장 유통량이 줄어드는지만 확인을 하게 되면 하바코인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저희는 여기에 많은 하바코인이 쌓이게 해서 시장의 유통량을 줄이게 할 계획입니다. 하바는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매출을 서스테이너블 펀드로 편입시키면서 플랫폼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NFT들이 하바를 통해서 체인 간 이동할 것이고, 그로 인해 TXP가 많이 생기고 하바코인 가격이 올라 플래닛이 많이 팔리고 할 때마다 하바코인의 유통량을 줄어들게 하면서 하바코인이 중장기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펀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코인의 플로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인플레이션 센터에서 430만 개가 발행이 되고 이를 플래닛 구동자들이 나눠 가지게 되는데, 이때 프로젝트 팀이 구동하는 5,000개의 플래닛에서 획득하는 하바 코인의 경우 40%만 팀이 획득하고 60%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코시스템 펀드에 축적시키게 됩니다. 또한 구동하지 않은 플래닛에 배정되었던 하바 코인의 경우 서스테이너블 펀드로 들어가게 되어 하바 코인의 유통량을 줄이게 됩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프로젝트 초기에는 하바 코인의 유통량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으로 하바 코인을 획득하는 방법은 당연히 플래닛을 구매하여 구동하는 것과 많은 이벤트에 참여하여 하바 코인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서스테이너블 펀드로 들어가는 주요 매출처에 트랜잭션 피, 마켓 피, 플래닛 세일 부분이 있는데, 프로젝트 초기에는 플래닛 세일의 60%가 서스테이너블 펀드로 들어가 하바 코인의 유통량을 줄이고, 중장기에는 트랜잭션 피와 마켓 피의 80%가 서스테이너블 펀드로 들어가 지속적으로 하바 코인의 유통량을 줄이게 됩니다. 특히 플래닛의 경우 하바 코인의 가격이 구입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될 텐데, 플래닛을 구매하면 구입 금액의 60%가 서스테이너블 펀드로 들어가 유통량을 줄이고, 유통량이 줄어들면 플래닛의 기대 수익률이 올라가고, 기대 수익률이 올라가면 다시 플래닛을 구매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플랫폼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각 플랫폼 매출별 분배율을 시청자분들이 보시기 좋게 표로 정리해서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 NFT 판매의 경우 다른 프로젝트들은 팀이 100%를 가져가지만 저희는 50%는 이코시스템에 넣고 50%만 팀이 가져가고, 트랜잭션 피, 마켓 서비스 수수료 같은 경우도 80%는 락업시키고 20%는 이코시스템에 넣습니다. 팀이 보상받는 하바 코인의 경우에도 보통 다른 프로젝트에서는 100%를 다 가져가지만 저희는 60%는 이코시스템에 넣고, 플래닛의 세일을 통한 하바 코인의 경우에도 60%는 서스테이너블 펀드에 넣어 시장의 하바 유통량을 줄이고 40%만 프로젝트 팀이 가져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바 플랫폼이 잘 되어서 트랜잭션 피가 늘고 플래닛의 판매가 잘 되었을 때 프로젝트 팀이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닌 하바 코인의 유통량을 줄이고 이코시스템에 더 많은 물량이 배정되게 설계함으로써 플랫폼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게끔 설계하였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들을 알아보실 때 다른 프로젝트들과 저희가 이렇게 설계한 토큰 이코노미를 조금 더 같이 비교해 보시면 아마 좋은 프로젝트를 선별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이 외에도 궁금하신 상황들을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10월 5일에 있을 Q&A 세션에서 시간이 허락하는 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하바 프로젝트에 대해 여러분이 먼저 질문을 디스코드로 주셨는데요.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Q&A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FAQ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디스코드를 통해서 여러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마 저, 영광님, 창원님이라면 많은 질문들을 다 잘 대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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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첫 질문부터 가보겠습니다. NFT를 활용할 수 있는 게임이 한 개입니까? 아니면 여러 게임이 있습니까? 네. 이 질문은 저는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첫 번째 해석은 이제 여러 개의 게임이 존재하는지를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 질문에는 일단 하바에서 만드는 게임이 2개는 있을 거고요. 이 2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바에서는 여러 개의 게임들이 올라올 수 있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NFT를 사용할 수 있는 게임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질문이 내가 가지고 있는 NFT를 여러 군데의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라면 그건 이제 게임의 속성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 소유권을 이전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게임이라면 하나의 게임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을 거고, 말고 그냥 단지 NFT의 뷰잉만 해도 되는 게임이라면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뭐 그래서 여러 게임이 이제 들어올 수 있게끔 좋은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게임 많이 만들어 주세요. 네네. 그래서 뭐 개발자분들도 쉽게 만들 수 있게끔 그런 툴도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바는 아이콘의 다른 NFT 게임과 어떻게 다른가요? 그리고 핵심 팀에 대한 정보를 기대합니다. 일단 먼저 핵심 팀에 대한 정보를 말씀드리면,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어떤 뭐 좋은 기술과 메인넷만 있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또 좋은 서비스만 있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바 팀은 이 2가지를 동시에 소화할 수 있는 팀으로 구성되었고, 아이콘 루프는 블록체인 기술과 뭐 인터체인과 관련된 기술들을 제공하고 있고, 투바이트는 그런 이제 검은 사막을 성공시켰던 그런 경험을 했던 팀이 마케팅과 컨텐츠를 담당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콘의 다른 NFT 게임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꼭 아이콘의 다른 게임들이라기보다 다른 NFT 게임과 그 큰 차이점은 이제 외부에서 발행된 NFT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게임들이 개발되고 있다. 그래서 NFT들의 활용성이 점점 증대될 수 있는 그 게임의 경험들을 제공할 거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바는 KBW에 참여했습니다. 이 이벤트에서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무엇입니까? 눈을 뜨게 하거나 기존 신념, 비전에 대한 대부분의 확인이 있었습니까? 저도 뭐 KBW도 갔다 오고 이번에 컨센서스도 갔다 오고 이제 토큰 2049도 이제 가는데, 그전에는 조금 약간 생각은 있었어요. NFT를 우리가 아무리 잘 옮겨게 해줘도 사람들이 수용을 안 해주면, 아니면 프로젝트들이 NFT를 옮길 이유를 안 만들어주면 아무 이유가 없을 텐데 이거 그냥 힘들게 만들고 힘들게 비용만 쓰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직접 가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DApp 업체들에서도 체인에 국한되어 있을 수 없다. 멀티체인 서비스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 넘겨오고 믿을 수 있는 주체가 넘겨주는 게 굉장히 힘들구나. 이런 걸 좀 깨닫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가보니까 이제 각각의 서비스들이 각각의 체인을 가지고 싶은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제 자신의 서비스를 최상의 품질로 고객들에게 주고 싶은데 그 스펙이 체인이랑 맞지 않다 보니까 그게 불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각각의 체인을 만들고 싶은데 그 체인에서는 내 체인 만들었다가 고립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걸 확인을 하고, 이거를 좀 인터체인이라는 게 상상 속의 그런 기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좀 도와줄 수 있겠구나, 이런 신념에 갔다 왔던 것 같습니다. 인터체인으로 다양한 체인의 프로젝트를 한 곳에서 활용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현재 테스트넷으로 개발 중인 수이나 앱토스와 같은 신규 체인도 메인넷이 이루어지는 대로 적용이 가능한가요? 저희들은 이제 트러스트리스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해당 체인의 합의 알고리즘이라든가 혹은 블록 구조의 디펜던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라이트 클라이언트 구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완벽하게 해당 체인에 많이 의존적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서 뭐 얼마 정도 걸린다고 얘기하는 건 하기는 조금 힘든 건 사실인데, 최소한 테스트넷에서 먼저 저희들이 그 합의 알고리즘이라든가 블록 구조를 알기 때문에 테스트넷에서 준비한다고 하면 메인넷 오픈할 때 바로 연결하는 것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든든합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뭐든지 만들 수 있는. 네. 각 체인의 NFT를 하바로 불러들이는 데에 대한 가스비가 요구될까요? 요구된다면 하바의 토큰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까? 네, 이 부분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하바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즉 모든 수수료와 하바 블록체인에서 사용하는 TXP를 전면적으로 다 무료로 계속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NFT를 옮기는데 전혀 부담이 없도록 딱 소스 체인에 TXP만 부담하시면 되는 쪽으로 저희들이 설계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바 토큰의 소각처에 대한 정의나 플랜은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일단 프로젝트 초반에는
플래닛 구매한 거에 60%를 락업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서스테너블 펀드에 넣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굉장히 많은 양의 하바 토큰이 이제 락업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활성화되고 그런 프로젝트가 중장기에 들어섰을 때는 많은 트랜잭션 피와 마켓 피가 생김으로써 거기에 이제 상당 부분이 소각되고 락업이 되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느끼기에도 하바코인은 중장기적으로 유통량이 굉장히 줄어드는구나,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설계를 하는데 굉장히 중심을 두었습니다. 하바 생태계의 핵심인 플래닛이 궁금합니다. 플래닛을 소유한 모든 사람이 플래닛을 실행하지 않으면 하바 생태계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를 처리할 방법이 있습니까? 네, 문제 없습니다. 하바 팀이 5,000개의 플래닛을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닛이 제공해야 되는 서비스가 24시간 계속 문제없이 동작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행성은 노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플래닛의 하바 토큰을 받기 위한 주행 조건이 궁금합니다. 하루 종일 실행해야 하나요? 컴퓨터의 사양이 중요한가요? 현재 리워드를 받기 위한 충족 조건이 하루 6시간 구동입니다. 그래서 6시간을 구동하시면 되고 컴퓨터의 요구사항은 현재는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트북에서 충분히 동작시키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플래닛의 첫 번째 버전은 사실은 플래닛이 어떤 일을 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그 플래닛이 서로 잘 동작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2차 버전과 3차 버전에서 플래닛이 기능을 부여받게 되면 그때는 스펙이 좀 달라질 수 있을 텐데, 그것은 그때 그 기능이 추가될 때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바 오픈 후 가장 먼저 토큰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하바가 오픈한 후에 가장 먼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플래닛 구매가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플래닛 구매나 뭐 SPQ NFT, 이제 NFT 민팅이나 뭐 이제 그런 트랜잭션 피를 낼 때, 그럴 때 이제 가장 먼저 사용이 될 거고, 그 후에 뭐 게임이나 서비스들이 나오면 그 안에서도 당연히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웹 3.0 시대에 하바 프로젝트가 추구하는 목표와 방향성이 궁금해요. 제가 생각할 때 그 웹 3.0을 정의하는 그 단어는 디지털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디지털 소유가 NFT라는 기술을 통해서 지금 구현되고 있는데, 근데 지금 그 NFT도 블록체인에 대한 종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 3.0 시대에 온전한 디지털 소유를 사용자들한테 제공하려면 이런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디펜던시도 없애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바는 블록체인에 종속되지 않고 NFT가 자유롭게 이동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10월 5일 아마 라이브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